이 영상은 겨울철 수족냉증이 심해지는 분들, 생리통이 악화되는 분들, 배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분들, 숨쉬기조차 힘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증상이 있다, 생리혈이 많아지고 또 생리통이 심해지고 걷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이런 증상이 있다, 또는 내 여친이나 부인이나 여동생이나 누나가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대표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겨울철이 되면 왜 생리통이 심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리통, 우리나라 여성 3분의 2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너무나도 아픈 생리통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남자친구 또는 남편이신 분들, 아들이시거나 남동생 또는 오빠이신 분들은 주변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잘 보세요. 수많은 여성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만약에 내 여자 가족 중에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겨울철이 되면 유독 생리통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 생리통 지금 괜찮습니까? 겨울철이 되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많이 컨디션이 떨어진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겨울에 기온이 떨어지죠? 많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근육이 경직될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당연히 경직되기 쉽습니다. 특히 허리 근육이나 복부 근육, 다리 근육, 이 허벅지 내전근 쪽이 많이 경직되게 되는데요, 이 근육 경직에 따라서 생리통이 더욱 악화되거나 또는 이 허리 통증과 함께 생리통이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 근육 경직이 가장 큰 문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겨울철이 되면 체온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심장 박동은 그대로이긴 하지만 이 혈류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전체적인 혈액순환도 저하되고 신체 기능도 많이 저하된다. 겨울이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처지거나 깨지면서 생리통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경직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자궁 자체가 굉장히 근육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의 수축이 더욱 막 뻣뻣해지고 자궁혈 배출, 그러니까 자궁 내벽이 탈락하면서 자궁혈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겨울철 생리통 악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이 실종 패션. 그 다음에 너무 다리를 꽉 조이는 대니아 지수가 높은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 이것도 추가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 몸 자체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 생활 습관에 관한 이야기라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한참 염려가 많이 되는 게, 내가 압박 스타킹을 신잖아요. 겨울에 추우니까 막 검은 스타킹 신는데 그게 막 이렇게 다리 얇아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꽉 이렇게 조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여. 이렇게 조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혈액순환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생리통에 유익하겠어요? 유익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이 실종 패션. 자, 겨울철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니스커트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그 스타킹 신으시고 부츠 신으시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케이, 좋아요. 부츠 신으실 거면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좀 긴 부츠 좀 신으세요. 아시겠죠? 스타킹 신으실 거면 좀 기모 스타킹 있잖아요. 좀 따뜻한 거, 내피 있는 거, 좀 그런 거를 신어야 돼. 너무 꽉 찌는 거 말고. 물론 이게 압박 스타킹 이렇게 대니아지수 높은 거랑 부츠 이렇게 앵클 부츠 이런 거 잘 신어가지고 예쁘게 보이면 기분이 좋거든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기분이 좋거든요 하다가 몸이 상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 안에 우리가 속바지 입을 수 있는데 기모 속바지가 있다.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생활습관 원인 중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 전기장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중에 KC마크를 획득한 대부분의 그 전기장판은 전자파 발생량을 충분히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타깝게도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전자파 배출량, 노출량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전기장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무화과 제품들도 많고 화재 위험성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유해할 정도로 전자파가 노출이 되면은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여성의 생리통이 악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철에 몸 따뜻하게 하겠다고 춥다고 식생활 세 번째 문제 얘기하는 건데요. 뜨거운 커피 자꾸 드신 분들, 생리 기간에 뜨거운 커피 자꾸 드시고 라면 많이 드시고 하는 분들, 이럴 때는 유자차를 드시든 율무차를 드시든 허브티를 드시든 뭐 이런 걸 좀 드시는 게 낫지, 생리 기간에까지 막 뜨거운 커피 드신 거는 그렇게 추천하기는 어렵다. 생리 기간에 자꾸 라면 드시는 거 그렇게 추천하기 어렵다. 생리 기간에 자꾸 야식 드시는 거 추천하기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겨울철 생리통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혈액순환이 잘 돼야겠죠? 겨울철에 다리 자극, 손끝 자극이 잘 되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 영상에서 달리기 하라고 그랬죠? 러닝, 그냥 스쿼트 하라고 그랬죠? 스쿼트, 러닝, 뭐 아니면 뭐 요가 다 좋아요. 스트레칭. 내가 어쨌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겠다. 두 번째, 너무 꽉 재지 않는 스타킹, 옷을 입으면 좋겠다. 세 번째, 폼도 좋고 패션도 좋지만 내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정말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롱패딩 저는 그냥 대찬성이에요. 근데 전부 다 새까만 것만 입으니까 개성이 사라져가지고 학교 가고 막 어둠에 막 그림자가 막 이거 뭐 캐릭 체인지야. 어둠에 막 XR의 기운이 가득해. 나의 마음을 얼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좀 개성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여학생들의 롱패딩 대찬성이에요. 롱패딩 뿐이에요. 거기 핫팩도 좀 붙이고 장갑도 끼고 좀 털실내라도 신고 좀 해보세요. 무릎 담요 보기는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여학생 건강만으로는 괜찮아요. 그거 저는 건강만 따지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 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몸을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겨울철 체온을 높이려면은 뜨거운 커피도 좋지만 적어도 생리기간만큼은 다른 거를 마시면 좋겠다. 그리고 라면보다는 내 몸에 원기를 좀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국물 내지는 차를, 뭐 코코아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좀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올릴 때 왜 생리통이 발생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생리의 그 원리, 그 다음에 생리통이 발생하는 이 원인,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나오는 호르몬, 중요한 호르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죠? 프로스타글란딘이에요. 그죠?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발생을 하면 자궁 수축도 하고 자궁 내벽도 허물어지고 생리혈 배출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면서 동시에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을 막 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막 돌면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 문제가 된다, 이런 거고, 동시에 내가 이게 너무 심하다는 분들은 약을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하는 게 경구피임약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경구피임약이 피임약이 아니에요. 이거 원래 호르몬 조절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지금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생리주기가 너무 불규칙하면은 요거를 먹으면서 내가 상당히 개선을 할 수 있다. 물론 약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요거는 전제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생리기간에 생리 전후로, 특히 이 생리전 증후군이 겨울 되면 심해지거든요. 이럴 때 정신력으로 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생리통 정신력으로 참는다고 누가 나한테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이럴 때는 꼭 약을 드셔라. 그래서 제가 생리통 증상별로 약 추천한 영상 있죠? 자, 제가 다양한 약을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탁센도 있고 그나렌도 있고 부스코판 플러스도 있고 다이레놀도 있고, 다이레놀 중에도 그러면 우먼스 다이레놀도 따로 있고, 이젠 6도 있고, 또 이젠 6 2부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뭐 여기 스피드펜도 있고, 뭐 사이베린도 있고, 뭐 많이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내 몸에 생리통 증상에 맞는 약을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약사님 지도 받아서 그러게를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이 생리통, 이 진통제를 먹는다는 건 결국 일시적인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내가 왜 자꾸 이 생리통이 심해지는가, 생리혈의 양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 그 다음에 덩어리혈이 왜 자꾸 커지고 많아지는가,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겨울철에 이게 유난히 심해진다는 거는 이거는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독 심해지는 겨울철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라는 거,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그 강의 내용 요약 한번 해봅시다. 오늘 생리통이 왜 겨울철에 심해지는가에 관해서 개인의 생활 습관 얘기도 했고요, 식생활 문제도 얘기했고요, 환경 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하셔가지고 특히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같은 건 나중에 수술까지도 해야 되니까 꼭 이럴 때 병원 가셔야 되고요. 또 그걸 우리가 잘 보완하는 방법들을 기억하셔가지고 건강한 겨울철 되시면 좋겠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 알겠죠? 선생님 말 잘 듣고 몸 따뜻하게 잘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